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강의하게 된 임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강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결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현대 결혼식이 나오고요. 전통 결혼식이 나옵니다. 현대 결혼식, 그러니까 요즘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결혼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전통 결혼식이라는 건 어, 옛날 그리고 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전통 결혼식, 즉 옛날, 과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현대 결혼식은 요즘, 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통 결혼식은 혼례식이라고도 했고요. 혼인식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남자요, 여자, 사람은 데이트를 하겠죠. 데이트를 하고 남자와 여자가 어, 여자의 집에 이렇게 데려다 주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자가 이렇게 집에 가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슬퍼요. 그러면 헤어지기 싫으니까 우리 같이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결혼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연애 결혼, 그리고 두 번째는 중매 결혼이 되겠죠. 연애 결혼은 말 그대로 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요. 계속 데이트를 하면서 결국 결혼까지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중매 결혼은 어, 남자가 있고요. 여자가 있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죠. 이 사람과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두 사람이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을 중매 결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매 결혼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소개팅을 하다, 소개팅하다, 소개해 주는 거죠. 아니면 선, 선을 보다. 이런 것들이 소개팅은 보통 친구나 언니, 동생 이런 사람들이 소개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선을 본다는 것은 음, 어른들, 어른들이 소개를 시켜줄 때 엄마 친구, 아빠 친구 또는 엄마, 아빠가 소개해 주는 것을 선을 보다. 그래서 보통 소개팅을 하게 되면 어, 연애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을 보게 되면 몇 번 데이트를 하다가 바로 결혼을 하게 되네요. 먼저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혼이라고 합니다. 약혼이죠. 약혼을 한 다음에 결혼을 하고요. 자, 결혼을 했는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죠. 그런데 서로 싫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죠.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이혼까지 나왔는데요. 여기를 같이 볼게요. 연애를 하고요. 그리고 연애 결혼을 선을 보다. 그리고 우리는 소개팅. 소개팅이나 선을 보고 나서 결혼하는 것을 중매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하는 것. 자, 이런 것을 약혼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있네요. 자, 그리고 결혼을 한 다음에 서로 사랑이 깨졌을 때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우리는 조금 더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했고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한 후에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다시 결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재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 남자를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 결혼하는 것을 보통 재결합이라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자, 우리 이번에는 결혼식장으로 가봅시다.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신랑과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중요할까요? 신부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신부가 중요하죠. 신랑은 그냥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 그래서 신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신부는 결혼식의 꽃이다. 입니다. 결혼식의 꽃. 보통 어떤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의 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사람은 당연히 신랑이겠죠. 신랑과 신부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부가 가장 중요하다. 결혼식의 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례 선생님이 계십니다. 보통 주례 선생님은 신랑과 신부에게 서로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사랑할 것인지를 묻고 그리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주례 선생님입니다. 다음은 사회자가 있어야겠죠. 이 행사를 진행하는 MC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행사를 찾아온 손님들이 있는데요. 이 손님들은 왜 왔을까요? 바로 축하하러 왔죠. 축하하러 온 손님, 즉 고객, 축하, 하, 에다가 고객, 객, 그래서 하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하객들이 있고요. 여기도 하객들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주례 선생님이 계시고 사회자 그리고 축하하러 온 고객, 하객들이 있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하면 이 남자가 언젠가 이 여자에게 얘기를 해야겠죠. 결혼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또는 더 공손하게 저와 결혼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렇게 서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 남자가요. 무릎을 꿇고 이 여자에게 고백을 해야죠. 이렇게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도 좀 준비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여자가 yes라고 대답을 하면 그때부터 결혼 준비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요. 여기에는 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자의 가족이 되겠고요. 이 사람들은 여자의 가족이겠죠. 이렇게 음식들도 많이 차려놓고요.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서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하냐면 당연히 결혼식 이야기를 하겠죠.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뭐라고 하냐면 상견례라고 얘기합니다. 상견례를 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결혼식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은 좀 다른 표현으로 결혼 날짜, 장소는 좀 다른 말로 결혼식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결혼 날짜를 결혼식장을 정하다 또는 결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 결정하다라는 말을 조금 바꿔서요. 결혼 날짜를 잡다 또는 결혼식장을 잡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는 보통
상견례에서 정합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쇼핑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지 봅시다. 대표적으로는 예물과 예단이 있습니다. 예물은 신랑과 신부를 위한 건데요. 신부부터 쓰겠습니다. 신부가 결혼식의 꽃이니까요. 그리고 신랑. 신부를 위해서는 신부를 위한 보석이 들어가겠죠. 액세서리죠. 귀걸이, 목걸이, 반지. 보통은 이렇게 세 가지를 하죠. 신랑은 뭐라죠? 신랑도 보석을 하는데요. 반지만 합니다. 옛날에는 시계를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하죠. 그럼 뭘 할까요? 요즘은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나는 귀걸이, 목걸이가 없으니까 아이패드 사줘 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예단입니다. 예단은요, 신랑과 신부의 가족들을 위한 선물인데요. 만약에 옷, 옛날에는 옷을 만드는 옷감 또는 이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요즘은 이런 것들을 다 돈으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어디에서 살까요? 집에서 살아요.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집을 누가 사냐면 보통 남자가 샀습니다. 그러면 이 집 안에 가구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여자가 샀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혼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수를 사다 이런 것들을 혼수를 장만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옛날에는 남자가 집을 사고요, 여자가 이 혼수를 장만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집이 10억이에요. 혼수는 2천만 원. 그러면 남자가 어떻게 되죠? 결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죠. 예를 들어서 10억 2천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50% 10%대 50% 이렇게 나눠서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결혼을 할 수 있죠. 이렇게 결혼 준비가 다 되어 가는데요. 먼저 청혼도 했고, 그 다음에 상견례를 통해서 결혼 날짜도 잡고 결혼식장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단과 예물을 준비하고 혼수를 장만했어요. 그러면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자, 다시 결혼식장으로 가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부와 신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줄에 사회자가 있는데 이 손님들을 꼭 초대해야 되겠죠. 이 손님들을 뭐라고 그랬죠? 하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하객들을 초대하기 위한 초대장이 필요한데요. 이 초대장을 뭐라고 그러냐면 청첩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청첩장과 초대장이 똑같은 말이 아니고요. 초대장 중에서 결혼식 초대장을 청첩장이라고 합니다. 이 결혼식 초대장을 청첩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청첩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친구에게 이렇게 청첩장을 주다가 되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런 것들은 주다라고 하지 않고요. 돌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청첩장을 돌리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예단과 예물로 돌아갑시다. 예물, 예단이라고 했는데 예물 같은 경우는 보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단 같은 경우는 옷, 이불 같은 것을 얘기하죠. 신랑이요. 자, 이렇게 무거운 것을 들고 멀리 있는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여기는 신부의 집이에요. 신부 집에 가서 이것을 줍니다. 그런데 이 함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바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단과 예물. 그러니까 보통 한복, 이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정도로 결혼식 준비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결혼식을 해야 되겠죠. 결혼식이 끝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사진 촬영이죠. 사진 촬영이 끝나면
하객들, 축하하러 온 손님, 축하하러 온 고객, 하객들은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는 다음 일정을 하게 되죠. 바로 패백입니다. 패백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패백을 드리기 위해서는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요. 한복으로 갈아입습니다. 패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패백은 신랑과 신부가 이런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는 건데요. 이런 어른들은 신랑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신랑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신부에게 뭔가를 주는데요. 이 신부의 넓은 치마에 뭘 던져줍니다. 뭘 던져주면요. 밤과 대추를 던져주게 됩니다. 이 밤과 대추가 의미하는 것은요. 아이들. 그런데 그냥 아이들이 아니고요. 많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돈을 주죠. 그래서 패백을 꼭 해야 됩니다. 다시 하객들이 있는 곳으로 갑시다. 하객들은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이렇게 밥을 먹고 또 술을 마시는 자리, 이 자리를 피로연이라고 얘기합니다. 피로연을 하는 장소를 피로연장이라고 하고요. 패백이 끝난 신랑 신부는 피로연장에 가서 하객들을 만납니다. 하객들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신혼여행을 가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오는 거죠. 1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15쪽. 자, 먼저 청혼하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무릎을 꿇고 결혼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공손하게 말하는 것을 얘기하죠. 보통은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게 됩니다. 상견례를 하다. 보통 신랑의 가족과 신부의 가족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여기서는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남자의 가족과 여자의 가족이라고 표현해요. 결혼 날짜를 잡다. 결혼식장을 잡다. 이거는 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 있네요. 정하다. 그래서 결혼 날짜는 언제 결혼할지를 정하는 거고요. 결혼식장은 어디에서 장소를 결정하는 거죠. 예단과 예물을 준비하다. 것은 신랑과 신부의 가족을 예단, 신랑은 신부를 위한 선물을 신랑과 신부의 가족을 위한 선물을 예단이라고 하고요. 신랑 신부를 위한 선물을 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네요. 혼수를 장만하다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는 것을 얘기하죠. 청첩장을 돌리다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하객들에게 줍니다. 손님들을 초대하는 초대장이죠. 함을 보내다, 함을 받다는요. 신랑이 상자를 들고 가는 건데요. 그 상자 안에는 한복이나 예물들이 들어가 있죠. 결혼식을 하다. 결혼식이라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부부가 되는 예식을 하는 거죠. 패백을 드리다는 신랑과 신부가 신랑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거고요. 신랑의 가족들은 신랑과 신부에게 대추와 밤을 주게 됩니다. 대추와 밤은 아이들, 특히 많은 아이들을 의미한다고 했죠. 피로연을 하다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하는 건데요. 신랑과 신부가 준비한 파티, 잔치입니다. 신혼여행을 가다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1과 결혼식 어휘 부분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문형, 이야말로, 뭐뭐 의려던 참이다.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